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많죠.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상간소송 관련한 법원에서의 위자료 금액과 실제로 박은주 변호사는 얼마까지 합의금을 받아봤느냐 이 주제입니다. 재밌겠죠? 변호사님은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부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냐 이런 거를 조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법률 용어로는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고,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결국에는 위자료거든요. 위자료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일로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어떤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되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폐지와 동시에 이제 우리는 결국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상간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위자료의 금액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청들이 많았고, 항상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위자료 증액에 대한 논의 중이다. 10년째 논의 중이다. 실질적으로 상향되지는 않았고요.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약간 상향되는 수준으로는 조금 체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시는 오는 분들이 제가 이거 소송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분노하시죠. 막 겨우 그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지금 나는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겨우 그 금액을 나온다는 거 진짜 말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혼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상간소송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나오는 위자료 액수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나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2,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 대부분이고, 보통 1,500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상향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뭐 1,700, 1,80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느끼는 게 현실이죠. 근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이 죽었어. 그래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어. 편이지 않을까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이었어요. 최근에 1억으로 상향은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다 주지 않아요. 이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들어가요. 위자료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죽었을 때 부가실 기준으로 해서 1억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상간소송에서 2천만 원 내외로 나오는 거를, 절대적인 금액은 작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조금 설득을 시키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1,800 이런 건 뭐 어떻게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판결문에 따라서 보면은 위자료의 점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는 높아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외도기간 길수록 높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부정행위 입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 정도가 단순히 카톡에서 사랑해, 좋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나온 경우랑은 또 다르게 책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의 태도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고가 상간소송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포착해. 그럼 위자료 굉장히 상향돼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원고의 상태가 어떤지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행위의 가감의 정도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평생 바람피던 사람이야, 이번에 또 걸렸네, 에이 뭐 이런 사람이 있고, 5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 정신병이 온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피해 감정 같은 거나 느끼는 고통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해서 심각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빙 서류들, 진단서나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위자료가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사이니까요, 변호사님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1,350만 원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1,50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이 있죠. 이 사람은 3년 만났는데 1,500 나왔고요. 이 사람은 3개월 만났는데 1,500 나왔어요. 웃기죠. 현실이 그래요. 2천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면은 그 고통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이혼을 했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위자료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수임한 사건 중에서 네. 제일 좀 많이 나온 게 얼마였나요? 우리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저한테 이제 의뢰가 이제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남성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그만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하자. 이혼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앉아보시라고 해가지고 경위가 어떻게 되고 외도의 증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검토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하기 전에 일종의 내용 증명식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요. 당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증거들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발뺌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나오죠.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소송으로 가면은 2천만 원 내외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조용히 끝내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조용히 끝내자. 왜? 소송으로 갔을 때 약간 시끄러워지는데 본인의 배우자도 알게 되고 가족들, 회사, 사회적으로 알려질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잃을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많죠.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받게 해드린 전 받진 않았어요. 받게 해드린 금액이 3억. 3억? 3억 정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알만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 3억 정도야? 이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상간자가 그 진도가 더 많다. 판결문을 1,000만 원이라도 받아도 안 줘요. 치용불량자야. 상대방이 판결에 나온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집행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보다 크지. 그리고 5천만 원에 합의하는 경우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금액이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동료들끼리 외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이제 조금 연봉 받쳐주고 막 하니까 5천만 원에 합의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네, 질문 좋아. 돈은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을 주면서 자기도 뭔가 확답 같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서를 써요. 합의서의 주요한 내용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비밀 유지. 유식한 말로 발설금지. 부정행위를 했던 남녀 사이에 있었던 그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함구한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피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발설하면 끝이잖아. 내가 3억 준 거 날라가네. 했을 그쵸. 경우에 다시 뭐 돈을 그쵸. 돌려달라? 그래서 발설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거를 주요하게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서로 이제 각자 이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이제 마무리되고. 일반적인 이제 합의서나 아니면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갔을 때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조정소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원고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또다시 이 둘이 만나는 걸 제일 이제 걱정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위약벌 조항을 넣어요. 위약벌은 앞으로 당신 우리 배우자한테 만나거나 카톡하거나 문자하거나 메일 보내거나 이랬을 경우에 1회당 얼마의 돈을 나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라는 위약벌이라고 하는데 그거 향후의 부정행위를 기본적으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죠. 일종의. 만약에 이혼까지 이르러서 상간소송 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면 이제 남남이니까 그런 조항들을 다 의미는 없겠죠. 근데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위약벌 조항, 발설금지 조항. 오늘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